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자, 오늘의 네. 첫 번째 차량은 저희가 연비 끝판왕 캠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네, 이 차량. 맞아요. 저는 진짜 제가 희붕이를 끌고 다니면서 요즘 느끼는 건데, 네.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연비를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심에서 운전을 하시던 네. 고속주행을 하시던 이 연비를 정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도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하이브리드 차량, 이 토요타 차량인데 제가 그러면은 좀 이제 스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캠리 하이브리드 LEX, 죄송해요. XLE 차량이죠. 2012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2,600km 주행을 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의 가격이 1,250만 원인데 아니 가격도 저렴한데 내가 주유비도 아낄 수 있고.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끝판왕인데 일단 연비 면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CC 자체가 조금 큰 친구이다 보니까 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연비가 무려 15에서 18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을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진 2배 가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차량을 먼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앞면부터 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검수를 했던 차량인데 일단 오. 좋았던 게 자동 세차 흔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자동 세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무언가 약간 까끌하게 약간 맞아요. 살짝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항상 우리가 말을 하는 결이 좋다라는 말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앞에 본닛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 네. 본닛 같은 경우에 살짝 앞코가 짧아요. 오, 맞아요. 앞코가 짧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귀여운 느낌도 있고 또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셨을 때도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대형 세단보다는 짧은 코를 갖고 있어서 운전할 때도 주차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 코께서 운전하실 때 특히 맞아요. 더 편하실 것 같고 위에 보닛이나 글라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흠집이 정말 없어요. 이 친구 주행거리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네. 12만 2,000km. 네, 11년 동안 10,000km 조금 넘게 탄 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1년에 10,000km를 타려면요 하루에 27km를 이내로 타야지만 10,000km거든요. 네. 근데 보통 출퇴근 거리가 평균 30에서 40km 정도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00km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라는 거. 이 친구가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결코 많은 주행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평균적인 것보다 조금 더 짧은 주행거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쭉 이제 보면요. 앞에 본닛도 그렇고 이 그릴 부분도 그렇고 특이하게 무언가 스크래치가 있거나 한다라는 거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측면 쭉 넘어서 보시면 가끔가다 이 앞범퍼 하단 쪽에 스크래치 남는 경우도 많은데 이 친구는 스크래치도 없었던 모델이고 옆으로 쭉 넘어와서 볼게요.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으로 넘어 이제 휠과 타이어를 볼 텐데 아까 제가 이 친구 차 상태 좋다고 했잖아요. 네. 타이어 상태도 그리고 휠 상태도 너무 좋은데 넥슨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20년 10주차 타이어인데 잠깐만요. 90% 이상 남았거든요. 그만큼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차 사면 타이어 꼭 바꿔야 되나? 아니요, 이 친구는 앞에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교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쭉 넘어와서 보는데 사이드미러부터 앞도어, 뒷도어까지 지금 제가 계속 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스크래치 찾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상태가 너무 좋았던 차량인데 네. 그래도 없나요? 라고 찝어달라고 하시면 이거 보일까요, 감독님? 근데 이거 여기 하나 붙어치 있는데 너무 보이지 작아서 안 않아요. 보일 것 네. 같아요. 여기 진짜 쌀알만하게 일단은 뭐 손에 만져질 정도는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안쪽으로 보시면 넘어와서. 네, 차 시트가 보니까 베이지 컬러인데 의자 이제 앉는 부분, 우리 바닥 부분에 보니까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저기 직물수 너무 지저분해요 라고 해서 저게 실제 원래 갖고 있던 컬러고요. 네. 이렇게 결에 막 보시면은 모양이 바뀌시는 거 보이죠? 이게 네. 실제 컬러고 측면에만 살짝 좀 도드라지게 주름과 이염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요. 네. 이런 부분은 원하시면은 따로 실내 클리닝 하시면 보다 깨끗하게 타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측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고 풀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시트 클리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보니까 뭐 크게
무언가가 스크래치가 있다라던가 네. 아니면 너무 뭔가 지저분하다던가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넘어오시면 아까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유는 연비 때문인데 맞죠? 연비가 23.6이 적혀 있어요. 이건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애초에 붙여준 거죠. 네. 지금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에 23.6. 평균적으로 시내에서 좀 밟거나 타시는 분들은 보통 18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연비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 솔직히 대형 차량에서 연비 같은 경우는 그쵸. 보통 8, 9 정도 나오고 일반 소나타급만 타더라도 보통 한 11, 12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인데 이 친구는 23.6이면 23.6. 뭘 타더라도 지금 타고 계신 것보다는 2배 이상. 너무 부럽다. 내 차에 한 거의 3배? 아, 아무래도 이 차량 특성상 연비가 좋을 수가 없는 차량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솔직히 이 차값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0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는 하이브 금액이 예를 들어 20만 원에 주유값으로 20만 원, 30만 원 쓰신다고 하시면 실제로 계산하실 때 그 주유값 그대로 녹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이득이고요. 네.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나 지금 맞아요. 이렇게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더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되파는 걸 생각하시더라도 내연기관보다는 오히려 감가폭이 그쵸. 훨씬 더 적은 것도 네. 팩트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린 한번 트렁크를 또 열어봐야 되겠죠. 네. 이 친구 아마 네, 앞쪽에서 열어야 될 앞쪽에서, 거예요. 네. 열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뒤태도 딱 봤을 때 뒤태가 약간 직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직각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됐나요? 네. 네. 자,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이 친구의 장점은 위에 입구가 되게 넓다는 게 맞아요. 장점이어서 큰 짐 넣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가끔 캐리어 큰 거 실을 때 있잖아요. 큰 거 실을 때 되게 유용하게 실 수가 있는데 안 대신에 안쪽 깊이가 조금 짧은 조금은 편이에요. 짧은 편. 네. 하지만 옆쪽으로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트렁크 네.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맞아요. 보거든요. 보통 여기 있는 네. 경우 정말 많죠. 왜냐하면 이쪽에 스크래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차량을 그래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특징이지 않을까. 안쪽에도 큰 이염이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막 짐을 많이 실으셨던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수석 쪽도 넘어올 텐데 이 친구의 아쉬운 점이 바로 조수석 쪽인데 유독 이곳에만 스크래치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쪽 좀 중점적으로 어디죠? 봐주세요. 아, 바로 이 도어 쪽에 보시면 문콕 네. 흔적이 조금 있어요. 뒷도어에 그리고 앞도어 쪽에 넘어오시면 문콕 흔적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두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석 쪽은 너무 깨끗하지만 조수석 쪽 앞뒤에만 도어 쪽에 살짝 문콕 흔적이 있어요. 요거는 약간 옆쪽에 차가 많이 찍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는 조심은 했지만 운전석 쪽에서 좀 많이 열었던가 맞아요. 조수석 뒤쪽에서 이제 많이 문을 조금 여시는 바람에 이렇게 살짝 문콕 흔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겉으로 만져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에서만 살짝 칠이 까진 거기 때문에 네. 붓터치까지는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나 너무 거슬린다 하시면은 따로 도색도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네. 제가 문을 그새 잠궜군요. 어허. 네, 안쪽 보여드릴게요. 차체가 그리 큰 차량은 아니에요. 딱 소나타급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작나 싶겠지만 안쪽 보시면 그래도 4인 가족이 타기에는 무난하게 탈 수 있을 정도. 네, 뒤쪽에는 맞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앞쪽이랑 놓고 봤을 때랑 비교해 보더라도 시트가 유독 더 지저분하다거나 흠집이 나 있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확실히 보니까 제가 한번 타볼게요. 네. 가족끼리 그냥 타고 여행 다녀도 무난하게 네. 할 수 있는 느낌인데, 아니 이게 여기 이 부분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약간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더 푹신하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차가운 차량에 앉다 보니까 가죽은 너무 차갑잖아요. 오히려 한여름이나 한겨울같이 온도가 조금 너무 급변할 때 오히려 네. 조금 더 따뜻하거나 덜 뜨겁게 또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네. 차량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앞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 텐데, 이 일본 차량을 찾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연비뜸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잔고장이 적어서 이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렇죠. 계시거든요. 제가 좀 시트를 뒤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우리 채연 매니저님은 예쁜 얼굴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뒤쪽으로 왔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네, 기름은 거의 풀에 가까울 정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주변에 하이브리드 연비가 15 나오는 거를 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신 저희 직원분이 있는데 그분으로 놓고 봤을 때 5만 원 정도 넣었을 때 5만 원 딱 넣었을 때 보통 500km 훨씬 넘게 간다라고 할 정도로 연비가 몹시 좋다고 했었는데 와우. 이 친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타실 수가 있겠죠. 네. 아니 제가 도요타 차량을 내가 언제 타봤지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저 미국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정말 국민카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연비가 이렇게 좋다. 끝판왕. 네. 연비가 끝판왕이기 때문에 지금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출퇴근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는 2주 넘게 넉넉히 타실 수 있는 양이고 또 연비 주행을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 이 휘발유보다 전기로 가는 양이 더 많아지면은 네. 더 오래 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썬루프가 있다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썬루프가 네. 있습니다. 자, 선루프도 부드럽게 열렸고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네. 열선 시트, 그다음에 선루프 들어가 있는 모델에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네. 앞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을 변경을 하셨어요. 원래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적혀있고 연동이 안 돼서 불편한데 아틀란 내비로 따로 변경을 해놓으시긴 했는데 네. 이거 예전 변경하는데도 모델이에요. 비용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전 내비이기 때문에 네. 핸드폰 내비를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네. 후방 카메라가 연동이 들어가 되어 있는 있죠. 게 보이죠? 이렇게 네. 보시면 가이드라인, 네. 어시스트 라인, 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위쪽에 보시면은 룸밀러. 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점은 연비가 끝판왕이기도 한데 차가 워낙 짧은 바디다 보니까 맞아요. 주차할 때 편해요. 왜 간혹 가다가 운전 연습용으로 찾는 분들 계시는 분들 네. 계시는데 장거리 뛰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출퇴근 때문에 타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유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예요. 아니, 근데 이 이렇게 앞뒤가 짧은 게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거리감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제 차 사이즈가 작잖아요. 맞아요. 작지만 운전하기엔 진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은 차 혹시 여성분이 만약에 구매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번 3일 동안 정모터스의 혜택으로 타보고 한번 느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아내분에게 선물을 너무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싶은 여기 정말 좋은 남편분이 계시다면은 아내한테 한번 3일 동안 타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타보고 딱 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랜저 HG랑 고민이 될 보면 딱 그 가격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연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항상 어필을 많이 그쵸. 드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내가 한 달에 만약에 기름값을 40만 원 쓴다고 하면 1년에 4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타고 있는 거랑 연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480이 240 혹은 200만 원대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버리는 돈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자처럼 버리고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좀 더 꼼꼼하게 네.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린 내려서 다음 차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비 끝판왕 캠리를 2천만 원도 안 되고 심지어 1,000만 원 중반도 안 되는 1,250만 원을 같이 함께 봤으면 이번엔 대형 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총총총총 이동을 해볼게요.